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 임원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씨로 벌써 여름으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짜증도 많이 나실 텐데요. 날씨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가 기강을 흔들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면서 불법 폭력 시위가 버젓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또 이것을 차단하고 엄단해야 할 소위 공권력이 무참히도 무너지는 사정들을 보고 뉴스를 접한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오늘은 민주노총이 정말 법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내용을 다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제 법질서 파괴 주범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경찰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설을 뽑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특히 조선일보는 많은 기사와 칼럼 그리고 사설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비판하였지만 오늘자 사설은 결국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를 솜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방관하고 있는 경찰이, 공권력이 결국은 법질서 파괴의 주범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민노총에 맞아도 호랑이 연고뿐 분노 이전에 서글픈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즉 공권력이 바로 서려면 법을 어겼을 때 제대로 된 규제와 엄단,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노총에 한해서는 경찰이 오히려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철저히 구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방 조치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결국 서글픈 공권력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또 이렇게 사설을 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다쳐야 민주노총 엄단할 건가? 여러분,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합병에 나서고자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유지죠. 그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을 막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막무가내의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서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골절 그리고 손톱이 들리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차마 이게 과연 법치 질서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횡포가 일어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난 22일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에 의해 공권력이 그러면 무참히 손상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은 지난 오래전부터 불법 폭력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민주노총 불법 시위 일지입니다. 작년 10월에는 대구 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했고 경북 김천시장실을 점거해서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점거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시위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또 점거하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대검 내부에 침입해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유성기업 노무 담당 임원을 폭행해서 정말 온몸이 멍이 들면서
정말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입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폭력을 범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거제 시장실에 지난 3월 달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했고, 그리고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올해 4월이죠. 4월에는 국회 담장을 10여 미터 정도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해서 종로서에 관련 조합원들이 연행됐는데, 여기에 연행된 조합원들과 또한 그 함께 따라온 조합원들이 종로 경찰서 그 마당에서 경찰을 조롱하고 윽박지르면서 또한 관련 정황들을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부산시장실 앞을 점거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무가내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러분, 그 노동자, 그리고 신성시해야 할 노동,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만, 노동자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법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이 나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제 딸이 미국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담임 선생님 면담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들렸을 때, 여러분, 미국 지역 경찰관들을 보안관이라고 하고 쉐리프라고 합니다. 제가 관련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은 이러한 사진 잘 보죠? 네, 경찰차가 있고 또 이러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지역 경찰관들이 보안관, 쉐리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지역 공권력이고, 지역의 이 공권력이 공적 질서를 맡으면서 미국 전체의 공권력의 위상을 세웁니다. 이 지역 미국 경찰관들이 왜 초등학교에 왔냐면요. 초등학교 안에서 남자 학생들, 5학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담임 선생님은 힘으로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교감 선생님은 곧바로 지역 경찰관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관들은 경찰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왔고요. 당당하게 한쪽에는 수갑을, 한쪽에는 권총을 차고 교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몸싸움을 벌인 두 남학생을 불러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갑을 차고 나갈래? 아니면 순순히 경찰차에 탈래? 반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한편 겁에 질리고 한편 그 공권력의 그 권위에 몸을 사리면서 상황을 지켜봤고요. 그 몸싸움을 벌인 그 두 남학생은 순순히 수갑을 차지 않고 경찰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학교를 통해서 각각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학부모들은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듣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이후에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두 남학생이 학교에 왔을 때 제 딸에게 들은 얘기는, 다시는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 폭력을 행사하고 싸움을 벌일 경우에,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또다시 공권력에 의해서 질서를 깨친 것에 의해 다시 잡혀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러한 현장 교육은 그 사건을 지켜본 모든 학생들이 공권력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라의 질서가 왜 중요한지 또 고려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갔다 와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관이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연행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학생 인권, 교권,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경찰관은 오히려 옷을 벗었을지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권력, 공적 질서, 나라의 기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법치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그 사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당연한 규범이자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이기 때문에 법 위에 서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법 시위, 폭력 시위를 공권력이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최근 구로구에 있는 대림동 여자 경찰관이 주폭이죠.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가지고 소위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러 갈등을 사람들의 이견을 양살해냈습니다만, 저는 민주노총이 법을 어기고 폭력 시위를 해도 공권력이 공권력답지 못한 행동을 보인다면 국민 모두가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결국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법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 이 나라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인권들, 모든 개개인의 자유는 존중해야겠지만, 집회의 결사의 자유 또한 존중해야겠지만, 그것 또한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법 질서, 국가의 기강, 국가 질서, 공권력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핵사이다 임원조였습니다.